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된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대형 트럭에 실려온 H빔 철골 자재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꿈꿔왔던 집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하죠. 이때 철골들은 아무 곳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추후 조립 순서와 크레인 이동 경로를 미리 고려해 어디에 어떤 부재를 둘지부터 정하는 것이 철골 공사의 출발점이죠. 철골은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기에 계획 없이 내려놓으면 현장은 금세 뒤섞이고 필요한 부재를 찾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 결과 크레인이 멈추고 작업이 끊기면서 공정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도면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고 실제 조립 순서에 맞춰 철골을 배열해 하역합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크레인이 멈추지 않고 연속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철골 조립 역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죠. 결국 2단계가 철골 공사의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는 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충청북도 충주 현장에서 H빔 철골 구조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전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철골 구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꼭 필요한 정화조 공사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철골 자재가 크레인으로 모두 내려지고 나면 이제부터가 진짜 철골 시공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매립된 앵커볼트의 위치와 높이입니다. 현장에서는 레이저 레벨기와 수평기를 사용해 볼트 하나하나가 정확한 기준선에 맞는지를 점검합니다. 앵커볼트는 철골 기둥이 서는 정확한 좌표이기에 조금만 어긋나도 기둥이 비틀어지고 상부 구조물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2단계에서 오차를 잡지 못하면 이후에 세워질 철골 기둥부터 맞지 않게 되고 결국 전체 골조가 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철골 공사에서는 이 첫 점검 과정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며 진행합니다. 또한 앵커볼트를 확인하는 동시에 철골이 올라설 기초 바닥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콘크리트는 충분히 양생되었지만 철골 기둥을 세우기 전에는 바닥의 높이와 표면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주 작은 단차나 표면 불량도 기둥이 서는 순간 구조 오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2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후 철골 조립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보정 작업이 반복되면서 공정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중으로 확인하며 이 작은 점검 하나가 전체 건물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든 점검이 완료되면 크레인을 이용해 H빔 철골 기둥을 들어올려 기초 위에 세우고 앵커볼트와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철골 기둥은 건물 전체 구조의 중심이자 골격 역할을 하는 핵심 부재이기에 정확한 수직과 수평을 맞춰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둥 시공이 정확하게 마무리되어야만 그 위에 설치되는 보나 트러스 구조 역시 오차 없이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죠. 현장에서는 이를 위해 철저한 분업 체계가 갖춰집니다. 먼저 신호수는 철골 부재를 크레인 고리에 걸고 이동 경로를 지시합니다. 이어서 크레인 기사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부재를 들어 올려 지정된 위치로 안전하게 운반하죠. 그리고 철골이 정확한 위치에 도착하면 시공팀이 나서서 연결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할이 명확히 나뉜 분업화 체계 덕분에 공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해지며 무엇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철골 기둥이 차근차근 설치되면서 건물의 형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철골 주택은 10m 높이의 3층 구조로 계획되어 있어 완공 후에는 탁월한 개방감과 여유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장점은 오직 철골 구조만이 줄 수 있는 특유의 매력이죠. 더불어 H빔 철골 건축이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빠른 시공성과 경제성입니다.
철골 구조는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 위주로 시공이 진행되기에 전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이 줄어들면 인건비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공정이 단순해짐에 따라 시공 오차까지 최소화할 수 있죠. 게다가 철골 구조는 내구성이 뛰어나 구조적 변형이 적고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목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예산, 속도, 내구성까지 함께 고려한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철골 구조는 분명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철골 기둥 설치가 정확히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철골보 시공을 진행합니다.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며 건물 상부의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철골 구조물의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세밀한 작업이 필수죠. 기둥 시공과 마찬가지로 크레인을 사용해 기둥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보헤양 끝단에 미리 마련된 접합부를 기둥의 연결판에 맞춰 정확하게 배치하고 임시 고정 장치를 이용해 위치를 잡습니다. 보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도 유지와 접합부의 정밀한 일치입니다. 미세한 오차라도 발생하면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반복적으로 결합을 점검하며 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장력 볼트 체결을 통해 최종 고정을 진행합니다. 임시 고정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확인한 뒤 본체 결합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총 높이 10m로 다락방을 포함한 3층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각 층의 층고를 최대한 높게 설계하여 공간이 더욱 넓고 개방감 있게 느껴지도록 계획한 것이 이 건물의 특징인데요. 과거에는 건축 비용 절감을 위해 층고를 낮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층고를 높이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실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다양성까지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많은 건축 프로젝트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H빔 철골 구조는 높은 층고를 계획하는 건축물의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강도와 안정성이 뛰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제공하죠. 또한 높은 층고는 실내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높은 층고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연성을 더해 대형 조명기구나 예술작품 등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공간의 개성과 독창성을 한층 더 부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철골 설치가 끝나면 다음으로 2층 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준비합니다. 우선 구조 안전성과 품질 기준이 만족되었는지 최종적인 검사를 진행하죠. 데크 플레이트 위에는 물이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근 배근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철근 간격과 피복 두께, 각종 매립 배관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바닥면이 처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동바리 지지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특히 데크 플레이트가 구조적으로 하중을 완전히 지지하지 못하는 구간에는 반드시 모강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죠. 동바리는 슬래브가 양생되는 동안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며 콘크리트의 균일한 두께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가 현장에 배치됩니다. 고디어 레미콘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타설이 시작되죠. 펌프카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데크 플레이트 위에 부으며 타설은 한 번에 넓은 면적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구역을 나눠 타설하는 이유는 구조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콘크리트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작업 속도를 조절하며 다짐기를 사용해 공기층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합니다. 내부의 빈 공간이 남지 않아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콘크리트의 두께와 균일한 분포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울퉁불퉁하게 쌓이거나 특정 구역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모서리나 기둥 주변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구조적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이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진짜 중요한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양생이죠.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콘크리트 내부는 아직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부터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구조물의 수명과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생은 콘크리트 내부에서 시멘트와 물이 반응하며 서서히 단단한 상태로 굳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반응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타설 후 초기 3일에서 7일 사이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양생은 시멘트와 물이 반응하며 강도가 형성되는 과정이기에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못하고 얼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콘크리트가 얼어버리면 내부 구조가 깨지면서 강도가 크게 떨어지고 이후 갈라짐과 들뜸 같은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전체에 양생보호막을 설치해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고 콘크리트 주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양생보호막은 내부에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쪽부터 순서대로 설치하며 바람에 날리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리고 양생보호막 설치가 끝난 뒤 내부에는 열을 공급하는 장치들을 배치합니다. 열풍기를 가동해 따뜻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내부 온도를 고르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콘크리트 내부의 수화 반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표면이 갈라지지 않고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콘크리트 바닥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정화조 시공 과정을 살펴보며 이번 현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화조는 생활하수와 오수를 처리하는 핵심 설비이기에 배관이 막히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설치 높이와 경사를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현장은 터파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안반층이 나타나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굴삭기로는 쉽게 파이지 않는 단단한 안반이 드러나면서 추가 굴착과 해머 작업이 필요했고 그만큼 시간과 공정관리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정화조를 정확한 위치와 깊이에 설치하기 위한 필수 단계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람공사는 1000평 규모의 철골 전용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철골 부재를 외주 없이 직접 생산 및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산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건축 과정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재 수급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며 건축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국내에서 철골 생산부터 설계,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건축 회사는 매우 드물며 이는 보람공사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람공사는 단순한 사무실 상담이 아닌 진행 중인 실제 건축 현장으로 직접 초청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직접 보람공사의 시공 품질, 작업 환경, 마감 디테일까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드리고 있는 것이죠. 현장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문의 주시면 가장 가까운 현장 일정에 맞춰 직접 철골 건축의 실체와 품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람공사가 추구하는 신뢰와 투명성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H빔 철골 구조 시공 현장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철골 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철골 건축 시공 현장과 건축 노하우를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